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굿 미래 전공체육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중등 체육 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시험장에 가지 마고 35번째 시간입니다. 어느새 35번째 시간까지 왔고요. 80번째 정도까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학년도 B역 1번 문제이고요. 문제를 보게 되면 맥루한의 매체 이론에 근거하여 교내 신문과 교내 TV에 해당하는 매체의 명칭과 특징을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 테마는 스포츠와 미디어라는 그 테마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요. 이 스포츠와 미디어라는 테마 속에는 맥루한의 매체 이론뿐만이 아니라 개인차 이론, 사회범주 이론, 사회관계 이론, 문화규범 이론이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시험 초기에는 맥루한의 매체 이론이 많이 나왔고요. 최근 시험에서는 개인차, 사회범주, 사회관계, 문화규범 이론이 더 많이 나옵니다. 제 채널의 동영상에 앞부분에 있는 동영상에도 설명을 해놨으니까 참고를 해보셔도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차후에 후에 나오게 되면 계속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맥루한은 매체 자체가 사회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회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매체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 매체를 굉장히 학술적으로 정의를 했고요. 그 학술적으로 정의한 명칭이 한 매체와 쿨 매체가 됩니다. 한 매체의 구성 요소는 매체 자체의 정의성, 감각 참여성, 감각 몰입성이 되는데요. 한 매체 같은 경우에는 정의성은 높고 감각 참여성과 감각 몰입성은 낮게 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매체 자체의 정의성이 높다는 것은 매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논리성과 그런 치밀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청자나 독자가 거기에 이렇게 몰입해서 참여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각 참여성과 감각 몰입성은 낮다는 거고, 이 느낌이 잘 오지 않으시게 되면은 TV 대표적인 게 신문이거든요. 그 아래에 상반되는 게 쿨매체인데 쿨매체의 대표적인 게 TV입니다. 비교해 보시면 느낌이 확 오실 수 있어요. 신문과 TV의 그런 어떤 매체의 특성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 매체 자체의 정의성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쿨매체는 정의성이 낮고 감각 참여성과 감각 몰입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성과 감각 참여성과 감각 몰입성은 항상 높낮이를 서로 상반되는 영역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는 이 명칭, 그 다음에 구성 요소인 정의성, 감각 참여성, 감각 몰입성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것이 스포츠로 오게 되면은 한 매체 스포츠, 쿨 매체 스포츠 이렇게 정의되는데,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가 관람 경기로서 많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사회학에서 맥루한의 매체 이론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 매체 스포츠 같은 경우에서는요, 정의성은 높고 감각 참여성과 감각 몰입성은 낮고, 쿨 매체 스포츠에서는 정의성은 낮고 감각 참여성과 감각 몰입성은 높은데, 이 한 매체 스포츠에는 이 정의성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경기장 행동 반경 확산 정도와 경기장 공간적 확산 정도입니다. 이 정의성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스포츠라는 것 자체로서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규칙이 엄격히 적용되고 뭐 이런 느낌이라면 이 정의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의 구성 요소가 이 매체 스포츠, 한 매체 스포츠에서는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경기장 행동 반경 확산 정도와 경기장 공간적 확산 정도. 네, 정의성이 높다는 것은 경기장 행동 반경 확산 정도와 경기장 공간적 확산 정도는 낮다는 걸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스포츠가 승마, 야구, 배드민턴, 테니스가 있고요. 쿨매치 스포츠는 정의성이 낮고 감각 참여성과 감각 몰입성은 높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의성이 낮기 때문에 정의성이 낮은 거잖아요. 매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논리성과 치밀함이 낮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장 행동 반경 확산 정도와 경기장 공간적 확산 정도는 높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경기장 행동 반경 확산 정도와 경기장 공간적 확산 정도가 정의성과 관련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대표적인 스포츠로는 농구, 축구, 배구, 단체 경기, 경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꼭 알고 정리를 해두시기 바래요. 물론 지금 이제 개인차 이론, 사회범주 이론, 사회관계 이론, 문화교범 이론이 많이 나오지만 언제든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016학년도 A형 2번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요.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행동 계약서의 구성 요소와 니은에 누락된 내용을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시즌타임의 행동 수행 전략의 공식과 전략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임용시험에서 우리가 문제를 출제를 할 때는 개념의 명칭을 묻거나 개념을 묻는데, 개념을 직접 묻기는 매우 어려우니까 개념을 줄글로 서술을 해놓는다거나 문장을 주서 틀린 문장을 찾으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자, 이게 정확하게 그런 어떤 형식에 들어맞게 되는 겁니다. 즉 시즌 다음에 행동 수정 전략의 공식화 전략을 묻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보상과 바꿀 수 있는 표에 관심을 쏟는 경우 이것은 시즌탑의 행동수정 전략의 공식과 전략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그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대응보상 체계 바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암기한 사람은 행동목표, 행동계약, 바람직한 행동게임, 대응보상 체계.
그런데 여기서는 이것을 이 개념을 직접적으로 글로 서술해 놓은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놨죠? 그렇죠. 설명을 해놨습니다.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김 교사는 다음과 같이 수행합니다. 3반 학생들이 위에 세 가지를 잘 수행한 경우 스티커를 줍니다. 4주간 모은 스티커가 10장이 넘은 학생은 게시판에 우수 학생으로 게시합니다. 우수 학생이 속한 모듬에서는 점심시간에 체육관 및 교구 우선 사용권을 줍니다. 이렇게 대응보상 체계를 설명해 놓은 거죠. 대응보상 체계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행동계약서라고 해놓고 니은에 무엇이 들어갈 걸 물었는데 이 시즌탑의 행동수행 전략 공식과 전략 중 행동공표, 행동계약, 바람직한 행동게임, 대응보상 체계가 있는데요. 행동공표와 행동계약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일단 제가 행동공표를 한번 읽어볼게요. 행동공표란 집단 또는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성취해야 할 행동과 수반성과 관련된 보상에 관한 교사의 공식적인 진술이나 발표를 의미합니다. 행동계약은 학생이 행동을 정의하고 보상을 결정하고 수반성을 확립하는 데 직접 참여한다는 면에서 행동공표와 다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행동공표와 행동계약은 비슷해요. 성취해야 할 행동과 수반성과 관련된 보상에 대해서 명시해 놓은 거죠. 그런데 행동공표는 이것에 대해서 교사의 공식적인 진술이나 발표를 행동공표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성취해야 할 행동과 수반성에 관련한 보상에 대해서 학생이 직접 참여하면 행동계약이 되는 겁니다. 여기 우리 행동계약을 물었잖아요.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니은에 들어갈 거 쓰라고 했는데 그 니은 밑에 뭐가 있죠? 교사 서명, 교감 서명 있죠. 여기 당연히 학생 서명이라고 해야죠. 그래야 학생이 참여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016학년도 A형 4번 문제이고요. 체육사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이 체육사는 계속 반복됐던 게 계속 나오고 특정 시대가 있어요. 영공 미국 체육 스포츠 계속 나오고 우리나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감정기 여기 계속 나옵니다. 문장 자체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문장을 한번 읽어보고 문제를 풀면서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려시대의 무예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무예의 명칭을 순서대로 쓰시오. 고려시대 무예의 대부분은 삼국시대에서 계승되었으며 무인정신은 충효의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무예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이 무예는 비업, 당 등의 기법을 사용하며 고려시대에 무인들에게 적극 권장되었던 무예이다. 고려 명종 때에는 이것을 서로 겨루게 하여 벼슬을 주기도 하였다. 또한 무인집권 시대에는 인재선발의 중요한 수단이었다. 이거 수바퀴고요. 최근 시험에서는 수바퀴를 물어봤습니다. 똑같이 고려시대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수바퀴를 물어보고 이 수바퀴를 설명을 해놨어요. 설명을 해놓고 수바퀴를 맞히라고 해놓은 문제였고요. 우리가 고려시대 매번 시험에 나오는 게 수바퀴 이게 매번 나오는 거 꼭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니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무예는 고려시대 육례의 어에 속했으며 육례를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군자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였다. 중국의 영향을 받아 격구 등과 연계되어 발달하였다. 격구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던 게 연계되어 발달. 이 무예는 조선시대에 발행된 무예도보 통지. 이것도 한 번은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명칭 쓰는 거. 무예도보 통지 이게 무예도보 통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설명이 나올 때 이 무예라는 건 이제 무술에 관련되는 거, 도보라는 건 그림으로 나타냈다는 거, 통지라는 거 이제 이게 총 망라했다는 거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화면이 잠시만요. 잠깐 꺼졌는데 죄송하고요. 그래서 여기 육예가 예약, 사어, 서수인데 이 중에 체육과 관련되는 게 사와 어입니다. 사는 활쏘기를 의미하고요. 어는 말타기를 의미합니다. 말타기라고 하셔도 되고요. 마술이라고 하는데 우리 중세시대에 기사체육이 있는데 기사체육 중에서 7예가 있어요. 승마, 수영, 사격, 검술, 수렵, 서양장기, 작시라고 나와 있는데 차후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6예와 7예를 얘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종목을 고르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6예 꼭 알고 계시고요. 7예 알고 계시고요.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데는 A를 물어보고 어떤 때 B를 물어보고 계속 이제 명칭 물어보고 개념 물어보고 개념 물어보거나 명칭 물어보거나 하는 이런 식이니까요.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굿 미래 전공체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